55년간 끊겨있던 강릉 제진간 철도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027년쯤 철도가 개통될 예정인데 교통망 개선이 기대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6달 앞으로 다가온 강릉 세계 합창대회 개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강릉시는 행사 연기를 적극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감염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에 대비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대학들이 수시와 정시 모집에서 고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입생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 노력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55년간 단절 구간으로 남아있던 동해 북부선 강릉과 제진 구간 112km 철도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2027년이면 부산에서 고성까지 철도로 연결돼 강릉에서 최북단 고성 제진역까지 1시간 만에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삼척과 북한의 안변을 잇는 동해 북부선 가운데 강릉 제진 구간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이 마침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강릉과 제진을 잇는 112km 철도 건설의 첫 삽을 떱니다. 1967년 양양 속초 노선 폐지 후 동해선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었던 동해 북부선이 55년 만에 복원됩니다. 동해 북부선은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이후 2018년 평양 공동선언에 따라 북측 구간의 공동조사를 마쳤고 이번에 착공한 겁니다. 모두 2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전체 9개 공구 가운데 제1공구 남강릉 신호장에서 강릉역을 잇는 7.7km 구간이 가장 먼저 지난해 11월 실시 계획이 승인됐고 나머지 8개 공사 구간도 내년까지 차례로 착공합니다. 2024년 동서고속화철도에 이어 2027년 동해 북부선의 연결은 연결 이후는 물론 공사 과정에서까지 영동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가 이제 철도 소외 지역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강릉 제진 철도 건설 사업 같은 걸로 해서 4조 원 이상 이제 생산 유발 효과도 있고 그리고 한 2, 3만 명 이상의 이제 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 당장 이제 지역 개발 효과도 있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어쨌든 대륙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영동 지역은 획기적으로 교통망이 갖춰지게 됩니다. 동해 북부선의 복원으로 강원도는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하고 남북 경제 협력의 기반도 갖추게 될 것입니다. 2023년 동해 중부선 전철화가 개통되고 2027년 동해 북부선과 춘천, 속초 구간이 완공되면 우리는 서울과 부산에서 KTX 이음을 타고 강릉, 양양, 속초, 고성까지 다다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북한의 금강산 청년선, 강원선, 평라선, 한북선, 두만강선을 모두 연결하게 되면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 유라시아 철도망과 연결할 수 있게 돼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논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악화되면서 도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제 행사들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에 이어 강릉시가 올해 열기로 했던 세계 합창대회도 연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창올림픽이라고 불리며 전 세계에서 10,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세계 합창대회. 강릉시는 동계올림픽 유산을 활용하고 대규모 국제 행사를 이어가기 위해 오는 7월 세계 합창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70여 개국 2만여 명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국제 행사 지정을 승인받아 국비 28억여 원 등 모두 15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주 행사장인 강릉 아레나에서 개폐회식이 열리고 강릉 아트센터와 종합경기장, DMZ 박물관에서도 대회가 치러집니다. 마이스 산업으로 이 강세계 합창대를 유치한 만큼
지금 저희는 이제 온라인으로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대면 행사로서 저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재확산된 코로나 대유행 상황은 국제 행사 개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 상황대로라면 해외 참가자들이 입국 후 2주가량 자가 격리를 해야 하고 노래를 부르는 행사 특성상 관객 입장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는 5월로 예정된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는 1년 연기가 검토되고 있는데 2달 뒤 열리는 세계 합창대회도 연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1년을 연기해 지난해 벨기에에서 열린 세계 합창대회는 온라인으로 열렸는데 강릉시가 대면 방식 합창대회 개최를 고수하는 것도 연기 쪽으로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연기에 대한 그 공감대는 충분히 지금 독일 재단하고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저희가 이달 그쯤에는 이제 다시 이 코로나 이 상황들을 더 공유를 해가면서 연기 여부를. 강릉시와 조직위원회 독일 인터쿨투르 재단은 화상회의를 거쳐 이달 말 합창대회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까지 9일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오미크론 감염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원주 15명, 강릉 11명, 동해 6, 태백과 속초 각각 2명, 삼척 1명 등 모두 53명으로 두 자릿수를 보이고 있고 누적 확진자 수는 12,762명입니다. 도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집단 감염 등으로 오늘 0시까지 74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선별진료소 규모를 확대하고 오는 20일까지 임시검사소도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중단된 것과 관계없이 교육부 방침에 따라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해가 바뀌면서 올해 만 13에서 18세가 된 청소년의 1차 접종률은 76%, 2차 접종률은 55%를 넘었다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는 3월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여부를 결정짓는 1심 판결과 상관없이 학생 확진자 감소와 새학기 정상 등교를 위해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당 사무총장과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 종합지원 총괄 본부장직에서 모두 사퇴했습니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윤석열 후보를 도와 여기까지 온 것은 오로지 정권 교체를 위해서였다며 일각에서 윤핵관이라며 공격했을 때도 국민에게 드릴 말씀이 많았으나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인의 사퇴로 모든 불만과 분열이 사라지길 바란다며 앞으로 새로 태어날 윤석열 후보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끝을 맺었습니다. 2022학년도 정시 모집이 끝나면서 치열했던 대학 입시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들의 수시 모집 등록률이 저조한 가운데 정시 경쟁률도 하락세여서 미달 사태가 재현될 거란 우려가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 4년제 대학 가운데 신입생 정원을 100% 채운 곳은 춘천교대가 유일했고 일반 대학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평균 충원율 89.5%로 전국에서도 꼴찌였습니다. 초유의 신입생 미달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신입생 10명 중 8명을 수시로 선발하는 강원권 대학들의 수시 모집 성적표가 초라합니다. 수시에 합격하고 등록하지 않은 인원을 수시 2월 인원이라고 하는데 강원대와 춘천교대를 제외하고 2월 인원이 모두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상지대와 한라대, 가톨릭 관동대학은 40% 넘는 인원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시 2월 인원이 많을수록 정시에서 뽑아야 하는 학생 수가 많아져 대학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 대학에서 정시에 지원하는 인력 풀들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시로 2월이 되면 많은 대학에서 흔히 말하는 신입생 충원율을 채우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가운데 정시 모집 마감 결과 도내 대학들의 경쟁률도 다소 하락한 것으로 집계돼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신입생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
향후 10년 동안 고3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 대학들은 그야말로 존폐 위기, 생사의 기로에 섰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릉 지역의 주요 해변 관광지 제설 작업이 미흡하다는 MBC 강원 영동 보도 이후 강릉시가 긴급 제설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강릉시는 3개 동지역 유관기관 인력 60여 명과 제설 장비를 동원해 안목 커피거리와 경포대 등 해변가 인도의 빙판을 제거하고 모래를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소관기관의 업무착오와 내 집 앞 눈치우기 등의 시민 참여 제설 작업이 원활하지 못해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릉시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해 고시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실시한 강릉 비행장 일대 소음 피해 용역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음 정도에 따라 피해 대책 지역을 1, 2, 3종으로 나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 비행장에서 가장 가까운 소음 95헥클 이상 지역은 1종으로 분류돼 주민 1인당 월 6만 원이 지급되며 2종은 월 4만 5천 원, 3종은 월 3만 원이 지급됩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 말까지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녹색도시 체험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어제 강릉시 포남동의 한 빌라에서 잠을 자고 있던 24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25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B씨는 흉기에 찔려 화장실로 도망간 뒤 지인을 통해 오후 6시 55분쯤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10분 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후 1시 47분쯤 삼척시 정상동 삼척항 삼거리에서 정차돼 있던 1톤 화물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불은 10여 분 만에 진압됐고 다행히 운전자가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폐광 지역 소통 담당 조직을 개편한 것을 두고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고안 사북 남면 신동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와 태백시 지역 현안 대책위원회는 최근 강원랜드가 폐광 지역과 소통을 담당하던 상생협력실을 상생협력팀으로 개편한 것에 대해 지역과 상생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단체는 폐광 지역 번영회 등과 함께 오는 12일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는 신속한 의사결정 등 업무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태백시가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셋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첫째부터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비 지원 항목은 15만 원 안팎의 현장 실습비 연 1회, 학교 급식비 연 4회, 방과 후 수강료 연 2회입니다. 지원 대상은 태백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다자녀 가정입니다. 지난해까지 태백시는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만 교육비를 지원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에 강원FC 골키퍼 이광현 선수와 미드필더 김대우 선수가 선발됐습니다. 두 선수를 포함해 이번에 뽑힌 28명은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대표팀의 제주 서귀포 겨울 전지훈련에 참여합니다. 23세 이하 대표팀은 오는 6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대회와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광현, 김대우 두 선수가 최종 대표 명단에 포함될지도 관심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인구 9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 동해시가 2022년 인구 변화 대응 시책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